이제는 정상으로 잘 네, 돌아가는 것 네, 네. 같습니다. 예. 네, 강현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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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날 저기 토요일 날 MT 장소에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제가, 준비를 엄청 꼼꼼하게 정말 무슨 저기 소위 말하는 이벤트 회사 직원들이 준비하듯이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와 멋졌습니다 아주. 예, 저도 참 좋았습니다. 그 학생 신분으로서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유 그리고 또 이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예. 50분이 좀 넘게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정말, 준비하시는 그 임원 그 학생분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또 이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신 분들도, 물론, 당연히 준비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또 호응을 잘 해주셔야 또 그분들의 노력이 빛을 내는 거니까요. 네,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진짜. 예. 그럼 혹시 몇 시까지 달리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시인가 두시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한시나 두시. 아, 그럼 뭐 그렇게 늦게까지 뭐 그런 건 아니네요. 예. 이 강제 종료됐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아, 강제 종료. 너무 시끄럽다고 맞습니다. 시끄럽다고 들어와서.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럼 2시에 주무셔가지고 한 9시 정도 일어나시고요? 저는 저기 1학년 과 대표가 그 네. 김용기 군이 와가지고 저를 깨웠습니다. 아침에 빨리 가자고. 그래서 끌려 나갔습니다. 자기 빨리 아침에 가야 식사는, 된다고. 아침에 식사는 아침에 뭘로 하셨어요? 저 집에 가서 라면 먹었습니다. 집에 가서 라면 먹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아니, 헤어졌는데 댁에 가서 라면을 드셨어요? 아침에 여기 되게 빨리 도착했어요. 9시도 안 돼서 도착했고요. 여기는. 그래서 그럼, 8시에 출발했는데 한 8시 40분인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체 사진 찍은 게 몇 시에 찍으신 거예요? 그거 모르겠는데요. 단체 사진. 어, 저는 저녁에 찍은 거밖에 모릅니다. 아침에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은. 그러시구나. 신부모님, 네. 아침에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공식적인 행사 끝난 시간이었을 거예요. 같이 단체로 아, 사진 찍고 하면서, 예. 야, 아무튼 뭐, 제가 좀 요새 갑자기 바쁜 척을 너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신부모님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로그아웃이 돼가지고, 이 줌에 뭐 권한이 없다 그래가지고 잘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런 경우도 있나? 처음, 그 옆에 또 다른 PC도 키고 막 그랬는데, 음. 요새 제가 6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2개나 생겨가지고, 사실 토요일도 가기가 굉장히 좀 애매했는데, 우리 사부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인사라도 하고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긴 갔는데요. 아쉬웠어요. 여기 돌아오는데. 그리고 뭐 게임도 퀴즈도 많이 하시고 또 선물도 많고 다 너무 재밌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런 행사 이 식순이나 이런 거 이벤트 없이 그냥 가면 술만 마시다 그냥 오는데 그게 아주 근데 되게 정교하게 잘 됐다. 늦게 오셨는데 제일 그 박수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늦게 오셨는데. 연출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저기 그 엄지미 아버님은 그날 많이 드셨어요? 저 차를 갈고 갔었는데, 네. 제가 많이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어, 네. MZ 세대 저희 학우 분들께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이렇게 술도 드시고 또 이제 어, 소통도 하고, 예, 교류하느라고, 예, 네. 옆에서 좋은 그 기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강연 아버님은 딱 갔는데 제가 그날 몇 시에 도착했더라? 연구실에서 8시 좀 넘어 아니 8시 좀 넘어 출발했나? 그래서 9시 좀 넘어 도착했을 거예요. 9시 좀 넘어 도착하고 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뭐 맥주 치맥 무슨 파티 한다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그 안에서 그 많은 교수님들이 최 교수 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어? 그러면서 그 강영남 아버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 아니 뭐 뻔하죠 뭐 우리가 딱 보면 딱인데 뭐 그렇구나 이렇게 딱 갔는데 또 그 하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김병엽 하구님인가요?
그 엄재민하고님 옆에 계신 분 그때 연세 좀 아, 있으시고 네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또 오셔가지고 늦게 오신다 그러셨는데 한 9시쯤 오신다 그러셨는데 그 몇 시쯤 오셨어요? 그러면? 어, 그, 기술사 시험 보시고 바로 넘어오셨었는데, 예, 한 6시인가 7시쯤 저녁 식사 때쯤 오셨던 것 같아요. 예, 아, 야, 네네. 그래도 장소도 참 좋고 그죠? 그 선물은 뭐 타신 거 있으세요? 엄지민하고님은? 좀, 많이 좀 많이 타셨잖아요. 받았죠. 아, 퀴즈 그래요? 어, 맞추기 위해서. 네. 오, 진짜 많이 맞추셨습니다. 아, 어, 그래요? 아니, 아니, 그, 예. 개수는 우리, 영남 형님이 더 많이 받으셨어요. 김, 아, 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김. 김. 아니, 김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예, 그 김을 참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 옆에 그 협업을 하신 네. 임민정 학우님과 나눠 가졌습니다. 어, 아, 제가 권민정 의원님? 예, 임미정 임미정 의원님? 1학년 예, 임미정 학우님. 야, 이거 이렇게 가면 진짜 정말 갑자기 예전에 진짜 학부 때 생각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어울리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고, 저녁 메뉴도 심상치 않던데요, 보니까. 저- 무슨 예, 조개구이도 하고 막 그러던데요? 예, 조개랑 돼지 삼겹살이랑 뭐 해가지고 막 많이 그 조개를 누가 가져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 따로 구워주시고 뭐 좀 참 잘 먹었습니다. 그 메인 요리는 뭐였어요, 저녁에? 원래는 삼겹살이었습니다. 삼겹살이랑 그렇지, 밥이랑. 그렇지. 그 내 예상을 빗나가지 않지, 그렇지. 근데 네. 갑자기 네, 조개구이가 나와가지고 아 이거 되게 신선한 접근인데 이거 와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봤는데 그 저녁 그 삼겹살이면 또 소주 안 드셨어요? 저녁 때? 그 제 앞에 바로 학 과장님이 계셔서 저는 많이 안 마시고 어떻게 그러니까 많이는 안 먹고 뭐 치맥 시간에 조금 먹었습니다. 치맥 시간.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치맥도 또그 예. 그 생각 같았어요 더 입고 오고 싶었는데 아 이게 또 일요일 날 오후에 또 회의도 잡혀 있고 뭐 보고서 내야 될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막 아쉬웠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참 아쉬워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한 30분 앉아있다 오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그날 와가지고 뭐 1시까지? 그냥 2시간 더 하다 그냥 그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1시에 집에 딱 넘어가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굳이 내가 왜 왔지? 그냥 거기서 이렇게 낫지.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안 그렇잖아요. 또 막 뭔가 쫓기면 또 그 안 되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요새 또 유난히 그런 게 또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 저기 강영나우님도 요새 좀 바쁘시죠? 네, 뭐 개인적으로도 바쁘고요. 그 네, 네. 집에서도 바쁘고 회사 일도 갑자기 바빠지고 뭐 네. 공부도 바빠지고 공부할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또. 어, 책도 하나 시켰는데 금방 책이 너무 빨리 오더라고요. 하루 만에. 또 책도 뭐 들어가야 돼. 시키셨는데요? 저 그냥 사실 제가 요번에 경영학 개론 하나 어, 시험 준비 좀 해보려고 미리 경영학 좀. 개론. 아니 저는 이거랑 상관이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좀. 뭐 교양 과목 교양 과목이나 타과 뭐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시험 준비하려고 한번 미리 좀 읽어보려고 아, 시험 네. 준비하려고. 예. 그래서 뭐 지도사 준비하세요? 예 그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이 음, 다들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대라 한 뭐 여러 개 다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하긴, 하긴 요새 이제 어떤 과업을 좀 수행하는 게 있는데, 그, 해당 회사에서 본인들의 사업을 구분해 놓은 거를 이제 자료를 쭉 읽다 보니까, 어, 어떤 걸로 나눠놨더라고요. 말하면 아실 것 같아서 말하지는 못하고 어쨌든 어떤 걸로 구분을 딱 해놨어요. 근데 이제 구분한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랬더니 별 기준 없이 나눴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업계에서나 아니면 이 기준을 보통 어떤 걸로 나눌까?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챗GPT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무 생각 없이 진짜로. 원래 같으면 이제 구글부터 시작해서 막 찾아 들어갈 텐데 그거 하기 전에 갑자기 챗GPT 생각나가지고 거기 한번 물어봤더니 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아예 몇 시간을 그냥 단 몇 초 만에 그냥 확 해줘버려가지고 레퍼런스도 너무 어, 좋고 어, 앞으로는 진짜 그런 거 그냥 누군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영상도 올려놨지만 앞으로는 이제 질문하는 직업도 똑똑하게 질문하는 직업 이런 AI 시대에는 그게 진짜 중요하니까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오니까 음, 그런 게 막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쭉 보다 보니까 이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데이터는 굉장히 많고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그 결과값을 불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물어봐야 될 거냐 이게 진짜 앞으로는 노하우 같아. 사실 그래서 몇 초만 몇 초? 몇 초는 쪽으로 한 2, 3분? 2, 3분 만에 그 기본 예, 이걸 딱 해가지고 딱 적용을 시켜놓고 하니까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됐고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조금씩 좀 변형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긴 요새 뭐 데이터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인터넷 공간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지만 부정확한 데이터도 너무 많으니까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이제 잘못 휩쓸려가지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네, 그런 거 보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요새 들어서 또 이제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기도 하고 또 지금 어젠가요? 어제 보니까 고용노동부 그 자료실에 새로운 위험성 평가 고시 개정된 거 관련된 내용 그 책자로 또 올라와 있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집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영남하고님이나 엄재민하고님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PDF로 읽는 게 이게 책 보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이게 책이라고 하는 건 응당 종이로 만들어서 내가 펼쳐보고 포스트잇 붙이고 막 이렇게 줄 긋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공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제가 좀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어딨냐 내 집이긴 한데 아, 내 또 갖다 놨나 보다. 저게. 아, 제가 저기 로맨스 보고서 이거는 갖다 놨나 보네. 아, 연구실에 갖다 놨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그 온라인상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컴퓨터나 태블릿 이런 걸 못 보겠고 다 일단 제본을 해야 돼요. 종이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봐야 이게 좀 보는. 그래서 지금 지리위시집 같은 경우도 제본을 넘기긴 했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중대산업재해 관련해가지고 중대산업재해 요건 중에서 1년 이내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나오면 그것도 중대산업재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여야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지뢰의 시집을 딱 보고 그거부터 찾아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없더라고요. 음. 그거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 또 이거 왜 만들었노? 아니 궁금한 거 답도 안 하고 씨, 왜 만들었어 이거? 아, 나 또 무슨 그렇지 않아요? 뭐 페이크에 속은 것 같아 또. 아니 씨, 어, 뭘 답한 거야? 씨, 답한 게 궁금한 것이 있지도 않고 막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약간 속은 기분 이런 기분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그래서 또 요새 들어서 강의 의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6월 말까지 지금 과업을 끝내야 되는 게 좀 대규모 기업이에요. 어느 기업에 뭘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자료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경영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간에 했던 거, 뭐 이런 거, 뭐 중요하게 했던 거, 예를 들면 외부 컨설팅 같은 거 하면 그런 기관 같은 경우는 뭐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거든요. 컨설팅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서도 많단 말이에요. 또 더더군다나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보고서가 두툼한 걸 좋아하잖아요. 간단하게 정리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보고서 나온 거 두껍고 완전 그러니까 반대로 이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막 읽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 그 그 네, 말씀하셨던 그 업체가 혹시 네.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은 뭐 받은 업체였던가요, 혹시? 아 그거 하면 거의
저기 뭐야 이 답하면 거의 다 아는데 당연히 그쵸. 받은 데죠. 아, 내주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네네네. 예. 그런 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다 봐야 되잖아요. 들어가 다 봐야 되는데 그 보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그 허점이 되게 많다는 느낌이 많이 음, 들었어요. 그리고 자료 보내오는 거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자료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이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하면 자료 양은 굉장히 많은데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보고 내가 음,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과업의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내 물리적인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 팀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냐면 아 이게 자료 요구할 게 아니다 이거죠. 왜냐면 본인들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에 있어서 그거를 좀 걸러서 줘야 되는데 그 걸르는 거 자체가 아예 안 돼 버리는 거 보면은 좀 그런 것 같다. 어쨌든 아까 우리 저기 엄재민하고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 시스템이 뭐 구현돼 있느냐 네, 네, 네.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음. 뭐 교수님, 제가 약간 저기, 네, 우리 학과장님 과제 오늘 저녁까지 내야 돼가지고, 네, 지금 그거 아직 못 내서 이제 지금 이거 우리 라이브 강의 끝나면 바로 좀 준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건설안전 지원법 저기 안 가지고 제가 이제 과제 내려고 이제 네, 주제를 잡았거든요. 네. 건설안전특별법. 건설하는 특별법, 예. 그 말도 예, 많고 태도 예, 많고 뭐 어쨌든, 예, 네네네. 그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그 네. 뭐 제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제정되더라도 중첩법 꼴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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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게 실효성이 없죠. 근데 최근에는 저희 이제 쭉 그 뭐 음, 뉴스 기사라든지 이제 그런 네, 것들 좀 서치를 해보니까 네. 그 노동계 쪽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이제 건설 노조라 이쪽에서는 굉장히 빨리 제정을 해라라고 이제 계속 어, 푸시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당연히 같고, 그렇게, 그럼 예.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뭐 대기업 건설업계 쪽에서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첩법이랑 예, 중복되는 조항들도 많고 예, 예. 뭐 애매모호한 어떤 규정들도 많으니까 그쵸, 이거 그쵸. 하면 안 된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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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최근에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좀 지금 뭐 집회도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음. 빨리 제정해라. 막 그런 분위기로 막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예를 들어 중첩법도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법인과시사법, 영국에 있는 모법, 2007년에 제정된 거,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법이 중처법이란 말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한 11년 이상을 논의를 했어요. 충분하게 논의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집행했다면, 더더군다나 영국의 보건안전법과 중첩되는 것도 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의 다른 법들, 법령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명확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될 때 이미 그런 소리가 다 있었어요.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제정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너무 애매모호하다.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돼가지고 현재까지 14건인가 기소됐는데 지금 판결 난 거 2건밖에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첫 번째로 사고 낸 3편은 아예 기소도 못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저기 헌법소원에 제청돼 있고 또 두원산업인가? 거기가 이제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법이 제정되는 거와 상관없이 법이 작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중처법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일단 경영 책임자 특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난주에 모 공공기관 가서 이제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가 질의를 어떤 질의를 했냐면 본인의 공공기관의 사장 자체가 경영 책임자에 들어가느냐. 그러면서 본인의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정관이고 뭐고 다 보내. 그러니까 참 그거 본인들이 판단해야지 왜 나한테 보내가지고 판단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다 보내왔어요. 근데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럼 읽어보지도 않았더라고. 이거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도 모르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모호해버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고 뭐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고 관심을 끊는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아마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되더라도 뭐 작동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중처법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제가 지금 방금 파일 하나 공유해놨거든요. 채팅. 네, 이게 파일 이렇게 공유가 되는 내용인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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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특별법, 예. 네, 그 내용 검토 보고했던 내용 자료 음, 있는 거 제가 찾았던 거 지금 하나 공유했거든요. 파일. 네, 네, 음. 아직 뭐 자세하게는 다 못 읽어봤는데, 예. 네, 그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뭐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네, 건설안전특별법, 어설픈 법들만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놓고, 네, 예. 뭐 진짜 뭐 늘 말씀해 주셨듯이 늘 우리가 고민하듯이 뭐 어느 장단에 뭐 어떻게 뭐 우선순위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막 음, 앞뒤 뒤집박수로 맞지도 않게 막 이렇게 가는 그렇죠. 게 아 정말 갈 길이 너무나 멀구나. 예. 네. 이 건설공사 발주자 문제는 산안법에서도 이거 책임 유무 관련해서 이 도급이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게 또 중처법에 와서는 또 굉장히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 뭐야, 내용도 별로 없네? 뭘 검토했다는 거지? 이게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하고 비슷하냐면요. 그, 우리 지금 고용노동부 고시 요번에 새롭게 사업장 위험수평에 관한 지침, 혹시 그, 아시죠? 그, 예. 그 관련된 내용 보면 일단 중처법 제정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전보건 로드맵, 거기서도 로벤스 보고서에서 자율규제를 위주로 한다 어쩌고 하면서 지금 위험수 평가 그러니까 절차 단계를 줄여나가거나 이런 분들도 근거 없이 그냥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힘이 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게 형식화되는 걸 조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이것도 훑어봤는데 뭐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네요,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그 가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제가 그런 기업에 컨설팅을 들어갔을 때 관련된 자료를 봤을 때 이런 건 되게 많아요. 비전은 정말 아주 새끈하게 만들어 놨어. 비전. 뭐 하겠다. 실행 계획 이런 거 뭐 진짜 딱 읽어보면 야 여기 내부 인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 없어. 전략이란 게 없는 거죠. 사업부별로 전략도 없으니까 그 기업 전략 당연히 부재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전하고 실행 계획하고 연결할 그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없는 거죠. 지금 이것도 보니까 뭐 그런 느낌이네요. 도대체 뭘 어떻게 그리고 또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딜레이 되고 하는 게 네, 이제 저기 어디야 국토교통부하고 네, 그 고용노동부하고 부서 네, 간의 어떤 이제 이해충돌 부분이 교통 정리가 아직 안 돼서 네. 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또 이런 부분들도 멘트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국토교통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싸우면 뭐 고용노동부가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저 안전보험 관리비도 사실 지금 굉장히 이상해졌잖아요. 스마트 안전보험 관리비 해가지고 건지법에 있는 내용 거기서 일부 10%를 또 저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하는 건설안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뭐 이거 되게 이상하거든요. 현장에서는 되게 아이러니하고 되게 아리까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보고서는 어떤 방향으로 쓰시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주장하세요? 보고서 제목이 뭐죠, 근데? 아니 보고서가 아니고 이제 네. 레포트 내는 건데 예. 이제 레포트가 보고서 좀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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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기사 언론상에 나와 있는 그 안전 관련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네, 하나 그냥 개인적으로 주제를 하나 하나 결정해서 이제 그 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주장을 정확히 넣어서 몇 성짜리 이제 PPT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제는 적합하지 않지 않아요? 아니 근데 뭐 그게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예, 근데 저는 나름 이제 전략적으로 좀 그냥 어차피 뉴스 기사에 나오는 건 사건 사고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대부분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법이
뭐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재정도 실제로 안 되고 있고 갈등이 생겨지고 또 그 만들려고 했던 내용들도 굉장히 이제 어설프다.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풀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주장을 하려면 논거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추측해가지고 유추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떻게 공격받냐면 야 그건 네 생각이지 이제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뭔가 제정이 되고 현재까지 이렇게 쭉 오는 과정 내에서 본법에서 보호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못 지키고 있는 부분 이런 거 명확하잖아요. 중대재해가 다발한 기업을 처벌하겠다고 만든 법인데 이런 부분의 미비점 이게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눈에 확 보이는 거니까 주장하기도 편한데 지금 이제 아직 제정도 안 되고 딜레이 되고 있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관련된 논거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 드린 아니, 거죠. 그 정확하신 말씀이신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밤 12시 전까지 이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면 빨리 그냥 해야죠. 심플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영남 학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저기 엄재민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아니 아니 좀, 아니. 예. 네. 그 법이 저는 좀 이렇게 저는 그거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적용이 돼서 변화가 되고 개선이 된 그런 법이 좀 우리나라에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태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음. 계속 똑같이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이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급에도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법 하도급으로 가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장 안에서 그 도급을 준 사람이 하도급한테 그 정확하게 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1번부터 네, 네, 10번을 해와라. 네, 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직원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법으로 따지면 불법인데 또 그런 게 안 되면 또 일이 또 진행이 안 되니까 또 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좀 그게 좀 애매모호한 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뭐 음. 법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예 네, 예, 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숙제를 네, 미리 해놨거든요. 네, 이번 과제를 해놨는데 회사 컴퓨터에다가 넣어 저장을 해놨어요. 미리 네, 다섯 개 중에 하나였는데 그 네. 내용에도 아마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아, 네, 실어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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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준호 하고님은 이제 그 주제를 아예 정하신 거죠? 요거대로 내가 써야 되겠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면 네. 정리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고민이에요. 이제 3시간, 그러니까 4시간 남았는데. 할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 구조를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한 특별법이 이게 이렇게 예상된다. 논거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중조합법이다. 중조합법도 이런 동일한 과정과 이런 것을 거쳐서 제정이 됐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원래 취지와 빗나가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네네네. 본법이 가지고 있는 이 명확하지 않은 거, 그리고 타 법령과의 이 중첩되는 거, 중복되는 규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작동되기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조치들, 뭐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내용하고 이렇게 딱 섞어가지고 딱 쓰면은 뭐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건설 안전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 안전 쪽에 네, 이제 어떤 특별법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관련 법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대부분 큰 사건 사고가 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그렇죠, 난 그렇죠, 이후에 그렇죠, 계속 그렇죠, 이제 그렇죠. 특별법 만들어지고 막 이런 네, 네,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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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내용도 굉장히 부실한 것 같고 네, 뭐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는 부분도 많고 명확하지 네, 않은 부분도 많고 네, 예, 네,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책 보면 공부하면서. 예. 네, 네, 그래서 야 정말 진짜 이런 것들을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법률들이 너무 이제 이 법 만들고 행정하시는 분들의 어떤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의 어떤 무게 어, 중심으로 간다라는 어,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어, 있는 거 아닌가. 예. 네.
지금 그 표현 너무 좋은데요? 예. 가만히 있으면 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한다. 우리가 뭐라도 했다. 그, 어, 그런, 좋네요. 예,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볼수록. 네. 음, 그 예전에 이제 이게 보니까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되고 나서는 이제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네, 만들어지고, 네, 예, 그리고 또 뭐 저기 예전에 이제 우리 그 뭐 싱크홀 막 생기고 그랬을 때는 네, 네,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뭐 네, 특별법 네, 만들어지고 막 네, 이런 분위기로 가고, 네. 그래서 이거 건설안전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졸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 아닌가. 근데 또 이제 저번에 그 광주에서 이제 그 저기 뭐냐 아이파크 막 무너지고 하니까 네, 네, 네. 또 더 빨리 이거 빨리 건설 안전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음,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이런 분위기로 또 흘러가고 그러니까 좀 이거 너무 총체적으로 참 문제구나 결론은 네 그렇게 그럼 지금 느꼈던 그거를 건데 PPT로 만드셔야 돼요? 네 PPT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어, 그냥 슬라이드 몇 장 그 칠판 정도, 그 PPT는 6장 하면 됩니다. 예. 6장? 6장, 예, 6장 정도로. 예. 목차를 한번 짜볼까요? 목차를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왜냐면 이제 그 기본 그 프레임이 있어야지 또 나머지 내용 살을 붙이니까 어떻게 목차를 그 짠다면 어떻게 하는, 예시된 부분들은 그 우리 학과님께서 예시된 부분도 이게 주셨었고, 네. 예, 풀어 나가는 거는 예시를 주셨습니다. 예. 음. 그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궁금해서. 제가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의 즈음에서 어 잠깐 제정의 즈음에서 제목이 뭐죠? 제목을 뭘로 하실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건설안전특별법 이 삼총사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뭐 이런 분위기로. 아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새 법을 골고루 다 다뤄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내용이 많아지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많은데, 진짜. 예. 이거를 3시간, 4시간 내에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법리적 검토. 법리적 검토? 너무 큰가 또? 근데 어차피 법리적 접근, 법리적 검토. 그러면 안전보건. 그럼 그러니까 산안법. 이제 교수님 이제 그 네, 어떤 조문하고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네, 네, 이렇게 그 건드려 버리면 이게 네, 너무 이제 양이 많아질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준비가 덜 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냥 표면적인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만 좀 이렇게 네, 언급을 하면서 아 이게 네, 지금 문제다 네, 정도까지만 예 네. 그리고 이제 차후로 제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하면서 음. 요 부분을 가지고 좀 나중에 더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욕심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조문 뭐 제정도 안 되는데 지금 뭐 조문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게 취지나 이런 거 이 산업법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전부 개정된 거하고 중점법 2021년도에 제정된 거하고 이제 건축법 제정 과정에 있는 거 이 과정들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도록 작동되는 거 이런 것만 몇 개 빼가지고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서 법의 그 보호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노무 제공자를 확대했지만 사실 근로자 플러스 특후 종사자 전부가 다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산안법이요. 지금 보호 대상이. 특후 종사자 14종만 들어간 거거든요. 근로자에다가. 그리고 대부분의 조문이 다 근로자성 위주로 지금 제정되어 있지 특후 종사자 관련된 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법의 보호 대상을 이런 식으로 늘려놓고 실질적인 실행 규정이나 이런 게 미비한 게 과연 맞는 건가? 뭐 이런 얘기도 하나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 산업법 갖고 네네 얘기한다면 네. 네네네. 그리고 건설공사의 한정에서 얘기한다면 건설공사 발주자하고
도급인 관련해서 책임 규정의 문제 때문에 건설공사 발주자가 어떤 공사에 있어서는 실제로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위험한 공사라고 하면 유지보수 공사가 사실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뭐 작년에 우리 그 성산대교 같은 거 보강공사 하다가도 균열 발생해가지고 뭐 난리 나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산업법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는 50억 이상 공사란 말이에요. 그럼 50억 이하에 있어서 건설 그 발주자나 이런 사람 어떤 지휘 명령을 하지 않는 이 자에 대한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발주자라는 개념 또 산업법이 도급인의 의무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말 그대로 법에 있어서 구멍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산업법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첩법 같은 네,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본법으로는 조직 내에서의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 자체가 이 어, 시발점이 돼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장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거 경영 책임자는 과연 누군가? 음, 음. 그리고 또 이것까지 건드리면 아니야. 뭐 건드려 일단 건드리면 건드려. 중대산업재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 있잖아요. 중대산업재해에서 1년 이내에 직업성 질환자 3명 이상 발생. 이것도 1명 이상 사망과 똑같이 중대산업재해인데 이거에 대한 중증도 자체가 왜 되어 있지 않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여름인데 직업성 질병 24번째 마지막에 열사병 있는데 열사병 환자 3명만 생겨도 중대산업재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작동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이 법의 수규자라고 할 수 있는 경영 책임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이 법에서 적용되기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중대산업재해 요건 중에서 직업성 질병제의 중증도는 도대체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81년도부터 만들어진 법이 여러 가지 개정을 거쳐서 이렇게 모호해졌고, 중첩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원래의 취지와는 무색할 정도로 현장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이 두 가지 과정만 봐도 지금 이 저희 건설안전 특별법이 제정되는 이 여러 가지 이 스텝 바이 스텝 이 단계를 딱 보면 이런 게 예상된다. 이렇게만 네, 딱 네, 봐도 네.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그렇죠. 같아요. 메모 열심히 했습니다. 그 참, 어, 교수님, 그러면은 그 네. 직업성 질병에 대한 네. 결론을 내리는 거는 지금 의사가 결론을 내리는 그게 최종 결론이 되는 거죠. 그 직업병에 대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최종적인 병명에 대한 거를 네. 딱 이렇게 문서화시키는 거는 의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저기 뭐야? 갑자기 그 기관이 생각 안 나네. 산업재해 여부 판정하는 데가 어디죠?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직업성 질병 관련해서 세명 이상에 대한 중증도를 판단할 때 판단이 될 거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본법에서 기준이 없는데. 이러면 또 예를 들어서 본법에 기준이 없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만약 했다. 그럼 이것도 법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적용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적용되는 기업 자체가 내년 이후로 넘어가가지고 50 미만이다. 그러면 만약에 본법이 적용되잖아요. 중대산업재해 적용돼 버리면 그 해당 기업은요. 사활을 좀 망할 수도 파산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없다고요 이게 지금. 그리고 지류의 시집에도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사례도 한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첩법의 이 직업성 질병 관련해 가지고 열사병 관련된 사례는 작년에 여기 삼성바이오 현장 보면 휴게 공간도 굉장히 모자랐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냥 떼약볕에서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현장이라는 데가 이 사람들이 글로벌 현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삼성에 있는 안전 관련하시는 분들이 이 중첩법의 중대산업재해에서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3명만 나와도 1년 이내 3명만 나와도 이게 이 중대산업재해 요건하고 똑같은 음. 것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알면 그렇게 관리하겠어요. 그렇죠. 알면?
네,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몰랐던 것 같네요, 진짜. 예, 예, 알았으면 분명히 대책 세우고 준비 예. 다 했을 조직인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맹점, 이 강력한 야, 진짜 처벌에만, 이거 너무 재밌네요, 진짜 예, 내용이. 예, 그렇네요, 진짜. 처벌에만 몰빵하다 보니까 현장에 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야, 가장 진짜 이거, 잘한다는, 야, 이 예,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야, 이게 아,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음. 이렇게 느껴지니까 참 답답하네요. 예. 그리고 이 보고서 지금 쓰실 때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이 안전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로벤스 보고서 내용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970년도 로벤스 보고서에서 로벤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 영국이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나라 상황과 거의 산업재해 관련돼 있는 지표가 거의 비슷했는데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사회였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로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벤스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당시 영국의 문제점은 너무나 법이 많다. 너무나 관련 법이 너무 많고 너무 강행적이고 여러 기관들이 난립해 있다. 지금 뭐랑 똑같습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잖아, 지금. 법이 계속 생기잖아. 그럼 예. 기존 사업장에서 이게 뭔가 준법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강영남 하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어떤 신뢰보다도 걸렸다고 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이해 의지가 없는데 법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사에서도 저한테 질의를 했는데 대화를 나누고 제가 관련된 있는 걸 이렇게 답변을 제가 문서로 써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문 자체도 읽어보지 않았네. 전혀 모르네. 이런 음, 느낌이 딱 들었고 뭐 예를 들면 그 삼성 사례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도 이런 법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부분, 이 처벌 관련된 직방 예? 처벌과 직접적으로 이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몰라서 실제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 이게 과연 강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맞느냐?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강행적인 규정에 몰빵이 돼가지고, 저거 어떻게 피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과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안전관리를 정말 내가 소위 말하는 안전보건 로드맵에서 말하는 자유규제로 자신들이 그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안 걸리려고. 근데 또 다른 법이 생겼으니까 그거에 또 안 걸리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사업장에서 제가 가장 얘기 많이 들었던 게 페이퍼워크의 문제였거든요. 아니,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씨, 이게 페이퍼워크 하느라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거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건설안전특별법, 이것도 결국 뭐겠어요? 면책하려면 증빙자료 만들려는 게 뻔할 텐데. 그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체가 과연 맞냐?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휴게 공간이 없어가지고 떼 앞에서 쉬고 있는 이 적나라한 현실에서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가? 되물어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다 썼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여튼 아직은 안전 분야의 최대한 말씀해 문제점과 주셨던 거 대책 참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 엄정일 하구님 그 안전 분야의 문제점과 대책 아닙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네, 그요. 네, 저는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린 그 재사례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네, 네. 메인으로 넣고 저는 그 안전 인식과 행동, 그다음 위험 태도와 문화를 그 국민안전의식 실태 분석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 방안이라는 거기서 이제 발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위험 태도와 문화가 그 사고랑 굉장히 많이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관리자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네, 해서 사고 나는 추락 사고 나는 동영상도 넣고요. 왜냐면 제가 두 번째를 좀 많이 강조했는데 위험 추구적 태도라고 그 리스크 시킹 애티튜드라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내는 작업 현장의 현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는 이만큼인데 제가 볼 적에는 아직도 지방이나 조금 떨어지는 건설 현장은 아직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 저는 그 재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HAC는 항상 저는 이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좀 뭔가 reasonably practicable하게 좀 개선이 돼서 진짜로 뭐 개선이 되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맨날 법만 만들어서 처벌만 하고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지표도 마찬가지지만 그 문화적인 것도 조금 문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투입률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좀 관심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음, 이렇습니다. 음. 사고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엄재민 학우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좀 이게 지금 강현 학우님은 개선 방안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엄재민 학우님 지금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법리적 검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검토잖아요. 검토.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법, 새롭게 제정된 법,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런 공통점이 보인다. 거기까지만 얘기해줘도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저는 때. 뭐 그 정도 생각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예. 그러니까 산업법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2019년에 전부 개정이 됐을 때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또 건설공사 발주자라고는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어떤 주체를 만들면서까지 도급인의 어떤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게 작동이 안 된다. 음. 또 중대법에 그렇죠. 있어서 예. 가장 중요한 거, 이 법의 수규자라고 할 수 있는 경영 책임자 자체 특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예. 그리고 이 중대산업재 사업장 내에서 이게 중대산업재 한정해서 한다고 거기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이제 중대산업재라고 한정해서 봤을 때 한 명 이상 사망과 똑같이 직업상 질병자가 1년에서 3명 이상 나오면 똑같이 법의 처벌을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게 이게 과연 이렇게 다양하게 법이 새롭게 음.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실질적인 안전 어떤 관리가 되는 것인가 반문해 본다.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건설한 특별법 이 부분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기시감이 든다. 중처법이 제정하는 과정과 거의 흡사하고 네. 산업법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중첩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면 과연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하는 이런 인력들이 기존에 있었던 이런 과정들을 쭉 봤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기존에 이런 강행적인 규정들이 만들어졌는데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양치기 소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작동 안 될 거야. 야, 하지 마. 그게 삼성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 세 명만 나와도 장난 아닌데, 예. 그거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 예.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걸 좀 네, 얘기해 교수님 주면 좋 교수님 그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좀 정리를 쭉 해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감사드립니다. 예. 아, 그래서 그렇게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법리적 검토, 뭐 이 예. 정도만 하면, 아, 이게 너무, 제목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안전보건 확보는 법리적,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파고 싶은 부분이어가지고 네네네. 예. 계속 네. 한번 즐겨보려고요. 예. 네. 예. 아, 진짜 그 저는 막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 알수록 와, 정말 이거 교통정리는 절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받았거든요. 음, 이렇게 너무 꼬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싹 깔아놓고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정말 정리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었습니다. 음. 어설프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래도 어, 제가 오늘 어디 가서 저 위험성 평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보니까 이제 고용노동부 자료실에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가이드 새롭게 올렸더라고요. 알린다고 하면서. 근데 거의 재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거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법이 굉장히 이상한 수준을 담고 있는 것 자체는 이 고시를 다 읽어볼 필요도 없다. 딱 두 개 조문만 봐도 알 수 있다. 이게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두 조문이. 그러니까 위험성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7조. 그러니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금 7조 보면 위험성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8조 위험수평가 절차 이 부분이 서로 모순이거든요, 되게. 뭐 그거 제가 그거 막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그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오늘 그 강의 듣는 대상자들이 안전보건 스태프들이었거든요. 어, 아 근데 이 고시를 제가 설명해 줬는데
처음 들었다는 반응을 보였을 때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들을 받으셨고.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와, 어떻게 이걸 처음 듣지? 막 이런, 안전보험 로드맵이랑 전반적으로 쭉 다 보여주면서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보험 로드맵도 안 읽어본 거죠. 로드맵도 안 보고, 곳이 바뀌는 것도 별 관심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 제가 어디 가서 인용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데니엘 카너만하고 똑같이 지금 노벨 경제학상이 대부분 다 경제학자들이 받았거든요. 딱 두 명, 딱 두 명이 경제학자가 아닌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사람이에요. 데니엘 카너먼이 2002년에 그리고 허버트 사이먼이 1978년에 심리학자인데 받았습니다. 심리학자. 어떤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허버트 사이먼이 그런 얘기했어요. 정보의 과잉은 무관심을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 있는 인력들이 이제 오히려 더 막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고 관심을 끊는 거죠. 너무 봐야 될 게 많고. 근데 이게 파보면 파볼수록 뭔가 명료해지는 게 아니라 더 헷갈리고 이러면 안 보는 거죠. 누가 보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그 보고서 내용이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 이런 묘한 기시감이 든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너무 어떤 이런 강행적인 법이 만들어지는데 재정 과정이 너무 짧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기형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어떤 하나의 행정 정책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도 그걸 녹선하는 제도를 갖고 정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취합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백서를 또 만들고 문맹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글을 못 읽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영어로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극장에 상영하라고 그래 그 정도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음, 다수의 의견들을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 듣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지금. 그냥 자기네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강영남 하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키고 싶은데 뭐 어떻게 지키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자꾸 모순이 생기니까 그런 그리고 문제가 자꾸 저는 그 생기지 않을까. 평가 방법이 그 뭐 개정 전이랑 개정 후가 좀 이게 네, 걱정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똑같은 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위험성 추정을 하는데 추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법도 다양하고 그 엔지니어들의 그 개념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큰 그렇죠, 공사는요. 근데 그렇죠. 작은 공사들은 사람들이 조심하면 되지만 그거는 작은 거고 큰 공사들은 뭐 진짜 개념적인 엔지니어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평가 방법을 다양하게 한다고 다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도 좀 지금 한국 이쪽 분위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음, 음. 좀 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한 공사에 예를 들어서 한 빌딩에 3천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참여를 할까? 저는 그게 이제 그림이 안 그렇죠, 나옵니다. 그렇죠. 뭐또 그래서 써야 되니까 아까 사인해야 되고. 맞아요. 엄지민하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똑같은 거. 이 현장 작동성, 이게 작동될 수 있냐 이거 문제인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게 무슨 편익이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 생각해보면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그 정도 되면 근로감독관이 감독하기 편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내가 보기에. 추정 빼면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유해는 파악한 거 보면 되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체크리스트나 이런 거는 그냥 보면 되고,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거, 고도의 전문성이나 현장성이나 이런 거 굳이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형용하죠. 현장에 맞는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 그 내부 인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방법을 구상해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 그냥 지키기 바쁘고, 그냥 페이퍼work으로 만들기 바쁘고, 그러면 이게 체크리스트랑 OPS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게.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구고 검토는 누가 했으며 검토 기관은 누군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기 뭐야. how dare.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안전관리자가 다 모인 데서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그래서 아까 실질적으로 그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예.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견을 들어야죠, 의견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위험성 대답하려면 평가라고 그 하는 거. 사람 네. 진짜 그 현장 경험부터 시작해서 뭐 책을 이만큼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아니, 이만큼 준비하고 해도 답변 못 할 거고요. 뭐, 그건 100%안 봐도 비디오고. 아니, 예를 들어서 저기, 엄재민 학우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강윤남 학우님 같은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질문하면 그 답변이 되겠어요, 이게? 제가 저기, 지난달에 했다니까요. 고용노동부 장관 앞에서 발제했는데 답변을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때문에 들었냐면, 답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을 왜 받아요? 되게 이상한, 발제를 왜 받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해서 그 자리가 열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제가 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답변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성을 안 느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이거 지금 이거 정해진 대로 할 거니까. 너하고 조율할 생각은 없어. 대신에 형식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이걸 하고 이렇게 그냥. 시행을 할 때, 다른 사람 의견 들었어? 들었어. 이 용도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전 그거 굉장히 부당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많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강영남 아버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지킬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뭔가 개선이 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의견은 누구의 의견일까요? 현장에서 그거 할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현장으로. 중요하죠, 사실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당리당학적으로나 아니면 이론상으로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아까 아라프 말씀하셨죠?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그리고 가능한 한 이행할 수 있게 만드는 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지킬 수 없는 거를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더 나아질래나 모르겠어요. 에이, 뭐더 교수님이 열심히 나아지겠지. 활동하시고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직접 다운로드는 못 받고요. 두 분은 그거 혹시 보셨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성 평가 관련돼서 올라온 자료라든가 이런 건 보셨어요? 오늘 오전에 뭐 고시 자료가 쫙 퍼져서 좀 아, 대충은 아, 아. 봤습니다. 누가 올려줬죠? 네. 그러면 저는 지리회 시집 이거 여기 지금 저기 올려놓을게요. 저 중대재해처벌법 지리회 시집 혹시 엄지민 아버님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교수님. 보셨죠? 그럼 제가 네.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죠. 지금 다 갔어요. 예. 이게 전화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아, 예, 되네요. 예, 예, 됩니다. 네네네,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뭐 파일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예, 다운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의 시집. 예.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산업안전본부장님이 여자분이신가 보네. 아닌데요? 남자분이, 남, 유경희라고 돼 있는. 네네, 남자분. 아, 남자분, 예, 예, 예. 본부장님. 예, 예.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 물리치료 기간 포함. 참, 발 길이 아무튼 머네, 진짜. 오늘도 우리 학우님들하고, 아니, 초반에 좀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이게 로그아웃이 돼버려가지고 되게 이상했는데, 어쨌든, 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얘기하고 뭐 얘기할 자리 가면 또 뭐 이렇게 안면 몰수하고 그냥 한번 탁 시원하게 하고 또 그게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입장인 것 같아요. 역할. 어. 부당한데 부당하다고 얘기 못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네, 말 못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현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목나 외치고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안전이라고 하는 거, 그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행동에 제동을 걸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또 이런 문제의식에 또 공부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겠죠, 또.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네네. 맞습니다. 아무튼 저기 엄지민 하고님, 예, 저기 레포트 잘 쓰시고요. 기본 얼개는 다 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서 살만 잘 붙이시면 네,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예, 네. 강윤아 하고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시간 되시면 한번 또 이렇게 열띠게 한번 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수호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